안녕하세요. 금융행정TV 김현웅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재해에 관한 부분과 산업재해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을 받았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산재법에는 일단은 많은 급여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상병급여부터 뭐 장애급여부터 요양급여부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험을 예전에 뭐 그 준비하거나 뭐 공부할 때 뭐 어떤 급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 상장 간직 개요 유후 해가지고 앞자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했었던 기억이 나서 좀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는 또 이제 그런 생각 예전에 공부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요양 승인부터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장애급여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급여 종류가 쭉 있는데요. 이렇게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산재병원에서 이제 쭉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어떠한 급여 결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보험급여에 관한 뭐 결정, 법으로는 뭐 진료비에 관한 결정, 약제비에 관한 부분들, 진료계획 변경 조치에 관한 부분들, 보험급여의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 부당이익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 대위에 관한 결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산재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런 사항이 내가 해당이 되게 되면 내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 재심사 청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복 방법은 이제 내가 이제 법률상 이걸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그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뭐 그런 그 준행정심판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기관에서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되게 되면은 행정기관에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들, 이런 뭐 산재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이라 이런 데는 구제조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있고, 어떤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하시는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언제 우체부로부터 송달을 받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90일입니다. 90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30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불변기일이 행정처분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 같은 경우는 90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으려면부터 90일, 아니면 행정심판이라든가 뭐 심사청구, 뭐 재심사청구를 이제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받은 날은 이제 9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변기일을 잘 체크를 해야지만 내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신청을 해도 각하 납니다. 각하게 되게 되면 각하가 뭐냐?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아도 심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무도회나 뭔가를 하려게 되면은 정장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복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산재 신청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다친 부분이,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산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산재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산재 경위나 이런 부분들,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인,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서 산재 신청부터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하듯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적고 입증을 적고 이렇게 하셔서 제대로 된 서류를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분들이 산재 신청부터 제대로 된 형식과 요건과 입증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승인이 나고 결국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또는 나아가서 행정소송까지 하셔가지고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거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특히 이제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 같은 걸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사 정확하게 하고 서류에 대한 어떤 검토, 어떤 서류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먼저 잘 선행이 돼야지만 내가 해당 단지, 산지 해당 단지 이런 부분이 산지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당한 행정 처분이 있으면 항상 이런 부분이 잘 준비돼야 된다.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갖고 전문가들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은데 이게 노동에 관한 부분들은요 이게 할 수 있는 자격사들이 좀 많아요.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노무사님들, 그 다음에 저희 행정사들 있는데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님들이나 이제 노무사님들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 이름이 아니라. 근데 행정사나 이제 법무사님들은 법률 자문 상담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류 작성은 가능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하는데 보통 이제 변호사님이나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대리인 유입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행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행 신청을 해서 이제 보수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뢰인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님들은 행정기관에 하는 거는 이제 못 하십니다.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할 때, 그럴 때는 법무사님들이 소장을 작성을 하고 이제 서류를 검토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이제 상담 같은 거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소송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니까는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을 해서 소송을 진두지휘를 다 하십니다. 본인이 법정도 가고 서류도 직접 만들고 서류에도 땡땡땡 변호사 대리인 해서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법무사님들은 그분들 본인 이름으로 못하고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법무사님 이름으로 못합니다. 누구누구 법무사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갑니다. 서류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송에 관한 부분도 보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법무사님 같은 게 일단은 뭐 법에 이제 보수가 요일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변호사님들은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형성되어 있는 차이점은 있고요. 또 변호사님들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수를 좀 차별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사들이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뭐 신청이나 뭐 이제 인허가에 관한 부분도 저희도 대리권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제 방법에 하는 부분에서 행정심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전혀 대리권은 없고요. 저희가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 그다음 관련 부분의 법률에 대한 상담,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근데 노무사님들은 그렇지 않고 노무사님들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모든 행위를 다 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노무사님도 어느 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런 이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조금 달리 받는 좀 크게 받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다 하는 거니까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업무 범위라는 건 전문 자격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활동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활동을 더 하기 때문에 보수를 더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하면은 그만큼 보수를 받는 거고 대리권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건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됩니다. 이제 보수에 관한 부분들 조금 자격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제 보수는 이제 조금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각 전문 자격사도 어떤 자격사를 만냐에 따라서 이게 협의를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는 많다. 내가 어떠한 절차를 하는지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거는 뭐 행정사나 변호사나 노무사가 있다. 법원에 들어가는 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뭐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뭐 작성하는 거는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의 양식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에 맞춰 쓰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산재 신청을 처음에 하든 그 이후에 불승이 나서 심사 청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건을 확인하는 부분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신청서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 부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불승이 났다. 나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하게 근무 시간에 일을 하다가 다쳤고 나는 근로자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려면은 그런 어떤 입증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주변에 목격하신 분들 아니면 소방차가 왔으면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다친 부분들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어디가 다쳤다. 뭐 척추가 다쳤다, 뭐 아니면은 뭐 어디가 뭐 골절이 났다, 뭐 무릎이 다쳤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낙상을 하거나 뭐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내가 사고 경위 부분들, 내가 근무 시간에 뭐 정확하게 일을 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춘 다음에 그 요건에 맞는 내용들을 문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법적인 요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문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인 당사자에 관한 부분들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당사자에 관한 부분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불이익한 처분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불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처분이다, 행정 처분이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나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잘 쓰는 거 하고 입증을 얼마나 잘 맞추는 부분.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3자들은 서류를 갖고 판단을 하고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당하고 타당한지 여러 부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오셔서 상담받고 해가지고 본인도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모든 핵심 부분은 이게 행정기관에서 뭐 행정심판을 하든 뭐 법원에서 소송을 하든 중요한 부분은 서류 작성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작성을 전문가들한테 대부분 맡겨서 하시는 부분이 그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이 행정사라든가 뭐 변호사, 뭐 노무사 이런 분도 있고 또 소송하시면 법무사님도 계시니까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재 불승인에 대해서와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제 이런 행정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자문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아래에 전화가 있으니까 그쪽 전화 주시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좀 기회가 되게 되면은 산재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아니면 뭐 산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다쳐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 근로자는 이제 산재, 이제 공무원은 이제 공무상 재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도 이게 어차피 다 산재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는 내가 직장에서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재 다 재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